네, 그럼 다음으로는 정대혁 공동대표님, 윤미향 대표님의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발언을 들으면서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어요. 너무나 훌륭한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우리의 선생님이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또 배웁니다. 2018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가 2년 전 2015년 12월 28일 2년이 벌써 지났죠. 그때만 해도 우리 참 암담했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그날로부터 약 2년 동안 피해자들은 99령이 되어서도 거리에서 절규했어요. 2015년 12월 28일 이전에만 해도 김복동 할머니도 길어녹 할머니도 우리 이용수 할머니도 또 나눔의 집에 계신 이옥선 할머니도 이곳 평화로에서 아직 아베는 변하지 않았지만 아직 일본 정부는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미 세계로 나비가 날고 있습니다. 이 늙은 나비도 나르며 다녀요. 웃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렇게 희망으로 웃을 수 있었던 것 바로 지난 27년 동안 26년 동안 할머니들과 함께 동행했던 세계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은 미래 주인공들 아니 오늘의 주인공들 늘 할머니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이 우리의 보약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것을 온몸으로 삶으로 느끼면서 할머니들은 비록 일본 정부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희망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래 누군가 포기하지 않으면 누군가 끈질기게 외친다면 결국 세상은 달라지는구나. 20년 전만 해도 27년 전만 해도 70년 전만 해도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던 한국 사회 이제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할머니들은 부끄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할머니들은 인권운동가입니다. 할머니들은 평화운동가입니다. 그런 지지와 격려와 칭찬을 해주는 것을 할머니들이 온몸으로 받아 안고 그렇게 우리 앞에서 평화의 웃음을 한껏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28일 그 웃음은 그 희망을 향한 확신은 한꺼번에 커다란 장벽같이 느껴지는 그 합의로 인해서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했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들만 포기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그동안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할머니들이 그 긴 세월 동안 싸워올 동안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우리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전국 각지에 평화비를 세우고 전국 각지에 단체를 만들고 전국 각지에서 한국 정부를 향해 일본 정부를 향해 국제사회를 향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은 또 문화예술 활동으로 소설가들은 소설로 시인은 시를 쓰고 학생들은 목소리로 세계 각지의 인권기구들은 인권기구의 원칙에 따라 그렇게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것이 어떤 변화를 만들었느냐. 아직 2015년 12월 28일 그 한일합의는 폐기되지 못했지만 아직 완전하게 무효화되지 못했지만 한국 정부가 TF팀을 만들게 하고 그 TF팀 조사 결과를 통해서 그 더러웠던 그 굴욕적이었던 밀실의 합의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사실은 기대하지 못했던 설마 그런 일이 정말 있었을까? 소녀상을 철거한다라는 약속을 했을까? 야, 성노예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한국 정부가 약속했을까? 해외 기린비 건립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한국 정부가 약속을 했을까? 정답 등 단체들을 설득하겠다라는 양북 정부가 앉아서 그런 부끄럽고 그런 끔찍한 합의를 했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런 일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이 TF팀 조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해외 평화비를 건립한다고 할 때 한국 정부가 침묵했었던 일들, 해외에 있는 한인 애들에게 해외에 소녀상을 건립하는 그 어떤 일에도 여러분들 참여하지 말라라고 공문을 보냈던 일들, 그 일들이 결국은 청와대가 지시해서, 박근혜가 지시해서 일어났던 일들이구나, 그것이 다 드러나고 말았어요. 자, 이제 잘못이 드러났으니 무엇이 남았습니까? 무엇이 남았어요? 그 잘못을 바로잡는 게 남았죠. 그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그 2015년 12월 28일 한일 합의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그게 남았죠. 자, 그런데 한번 우리 대답을 해볼까요? 한일 합의 무효화되었습니까? 아니죠. 화해치유재단 해산되었습니까? 안 되었죠. 10억엔 반환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2015 한일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이 아니었다. 진실과 정의 측면에서, 절차 측면에서도 그것은 해결이 아니었다. 이미 대통령이 선언을 하고 외교장관이 선언을 했어요. 일본 정부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피해자들이 바라는 그 진정으로 사죄를 하라라는 요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피해자들의 기다림은 계속되고 있고, 일본 정부는 올림픽에 와서 한국 정부에게 한일 합의를 이행하라라고 압박을 넣을 것이다, 더 이상의 추가 조치는 없다라는 망언을 내뱉어대고 있습니다. 국제기구를 향해서, 국제사회를 향해서는 여전히 그들의 범죄를 묵인하고 부정하고 회피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강제로 끌고 가지 않다라고 망언을 하고 있어요. 제2차, 제3차 가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우리가 침묵한다면, 우리가 목소리를 닫는다라면 여전히 가해자들은 제2, 제3의 가해를 만들어낼 것이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 그 어떤 구조에서도 여성폭력, 약자에 대한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 전쟁으로 불을 취하는 세계 강대국 중심의 그런 정치가 이루어진다면, 공고에서도 우간다에서도 시리아에서도 여전히 전쟁으로 인한 성폭력 피해자들이, 그 속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제대로 생명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제대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은 반복될 겁니다. 우리가 침묵한다면. 얼마 전 이 자리에 섰던 한 여학생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도 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에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은 알았지만 제가 함께 이야기하지 못했고 할머니들의 손을 함께 잡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2차 가해자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할머니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불의에, 이 땅의 폭력에 침묵하는 사람들, 그리고 폭력의 일상 속에서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폭력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일본 정부와 같은 그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 지난 70년 동안 자국의 국민의 인권 보호에 등한시했던 정부를 탄생시키고 또 앞으로도 그런 정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라는 것. 오늘 1320차 수요 시에 할머니들의 이 빈자리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결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평화, 할머니들에게도 평화, 오늘날 무력 분쟁 지역에서 성폭력 피해 입는 여성들도 평화, 우리가 과거 시절 베트남에 저질렀던 성폭력 피해 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 그것을 통한 평화, 우리 사회가 인권과 평화 가치가 존중받는 그런 사회 평화, 우리 모두가 함께 평화를, 바로 할머니들이 꿈꾸셨던 나비의 꿈이라는 것, 그것을 함께 결의하고 다짐하는 1320차 수요 시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의하십니까? 네. 자, 동의하시면 그 마음을 담아서 손을 한번 높이 올리시고 피켓을 높이 올리시고,
저를 따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